안녕하세요. 손혜슬 씨. 네, 여인영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뭐 시작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지만요. 제가 이 연기과를 졸업을 했잖아요. 근데 연기과를 졸업을 할 때 춤으로 들어갔습니다. 학교를 춤으로 들어가셨어요? 아, 그래요. 그 정도면은 얼마나 실력이 뛰어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네요. 네, 뭔가 이제 약간 수염 같은 것도 있고. 네. 여인영 작가님 어떻게 춤 좋아하십니까? 잘 추세요? 저는 뭔가를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 평생 숙제 소원 중에 하나가 춤을 한번 잘 추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하는 게 있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작년 4월부터 춤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춤을 배우세요? 저 라틴 댄스를 좀 배우고 있어요. 라틴 댄스 뭔가 어울릴 것 같은데. 그쵸. 그럼 좀 약간 동작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거진 이제 한 1년 정도 다 되어 가는데 선생님께서 제가 아마 제자라고 말씀드리면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직 연습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 정 선생님께서. 네네네, 그 정 선생님께서. 맞아요, 이제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연마하고 제가 방송에서 한번. 네. 공개할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그래도 잘 못하지만 좀 춤을 배우고 있다라는 그런 면에서는 오늘 이분을 만날 자격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춤을 잘 모르시고 잘 못 춘다고 하시더라도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면서 같이 좀 배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배우는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뭐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죠.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얼른 또 그분을 만나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혜슬 씨. 오늘 우리가 떠나는 이 길은 춤을 추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 위를 걷는 마음이 덩실거리는 듯 합니다. 그리하여 다다른 곳에서 만나는 한 춤꾼과 인사를 나눕니다. 제가 이 모르는 것 빼고 다 한다는 척척박사 안박사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연구소를 다녀봤지만 춤 연구소는 처음입니다. 저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또 춤 연구소를 방문을 한 게 저도 처음이거든요. 그 춤이라는 아주 생소한 저와는 아주 먼 이 공간을 또 방문을 한 게 저에게는 또 되게 새롭고 기대가 좀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무엇보다 우선 선생님과 한번 먼저 인사를 나눠봐야지 되지 않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37년간 이곳 충북에서 무용가로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이곳은 제가 춤을 연구하고 또 작품도 만들고 훈련도 하는 그런 연구소이기도 하고요. 여기 와 있으니까 뭔가 이제 좀 몸이 빨리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도 이제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생님의 그 열정 가득한 에너지를 저희가 잘 받고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속무에서 춤의 기본이 되는 낱낱의 일정한 동작을 사위라고 한다지요. 강민호 무용가로서 살아온 37년의 하루하루가 곧 사위가 아닐까요? 지금부터 그 사위를 지그시 바라보기로 합니다. 저도 이제 그림 그리는 선배님들을 또 만나 뵙고 우리가 또 많은 문화예술실을 만났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을 또 뵙다 보면은 이걸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다들 운명적인 그런 계기가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저한테는 운명처럼 다가온 게 춤이었거든요. 그 충주에서 15살 때 이제 삼형제 중 막내다 보니까 엄마 따라 시장을 많이 짐을 들어주러 막내다 보니까 따라갔는데 그 시장통 안에 도라지 무용학원이라고 참 이름도 특색 있는 도라지 무용학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도라지. 네, 도라지 무용학원. 네. 맞아요. 여기서 한 번 들으면 잊어먹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시장을 꼭 엄마 짐을 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저도 모르게 그냥 끌려서 그 2층 계단을 이렇게 몰래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훔쳐보기를 한 몇 개월을 한 것 같아요. 마음에서는 막 뭔가가 요동치고 용솟음 치는데 그 선뜻 잡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기를 한 수개월 정도를 했었어요. 너무 하고 싶은데 우린 또 간절히 원하면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집에 말하기는 또 그렇고 해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 목사님께서는 저의 이제 어떤 예능적 감각을 조금 알아보셨는지 너를 지원해줄 수 있는 장로님을 소개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그때 당시 학원비를 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에 많이 쌓였었는데 목사님 덕분에
그 장로님이 학원비를 3개월치를 무려 내주셔서 제가 그 학원에 근 한 6, 7개월 만에 입문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저와 춤과의 만남이었죠, 처음에. 내가 선택한 남자 무용가의 길. 그 시작엔 자신과 같은 어떠한 본보기도 설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늘 한 소년과 함께했던 감정은 외로움이었다는데요. 이 도라지 무용학원에는 거의 대부분이 여자분들이 많으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춘기 소년이 그 안에서 무용을 배우고 한다라는 게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은 부끄러워가지고 못했을 것 같은데 안 힘드셨나요? 저도 사람인지라 사실은 힘들었죠. 사실은 이제 그 속에서 저도 이제 뭐 현대무용과 발레도 같이 배웠기 때문에 타이트 입었어야 됐고, 뭐 한복도 입었어야 됐고, 또 타르실도 같이 썼어야 됐고, 이런 뭐 열악한 그 당시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좋았어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그 시간이 삶에서 제일 즐거웠던 시간 같아요. 제 그 유년 시절에 춤출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아마 제가 어려움도 많았어요. 사실 학교에서 남자가 춤을 춘다는 거에 대한 친구들의 편견도 많았고, 그래서 좀 왕따도 당해보기도 했었고, 쟤는 무슨 남자가 여자들이 하는 춤을 춰 이렇게 좀 오해하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제가 그거를 그래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마음에서 가장 원했던 거, 행복하고 즐겁다는 거, 그 이유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춤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뭔가 그 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다는 게 전 지금 되게 감동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그 열정을 가지고 또 좋은 게 더 큰 거 아니에요. 이게 조금 불편한 거보다 좋은 게 더 큰 거고, 이런 삶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고단하고 어려운 시간도 사실은 많았지만 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 그리고 춤을 통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늘 고민하고 연구해 왔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제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희망이었어요. 희망. 다만 몇 번이라도 제 춤을 통해서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예술로서의 어떤 작품의 가치를 제가 또 인정받는 그런 두 가지의 어떤 것들이 함께 해오면서 제가 지금까지 예술가로서 버틸 수 있었던 가장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무엇에도 굴하지 않던 오로지 춤만 보고 자란 소녀는 어엿한 성인 무용가로 청주 시립무용단의 창단 멤버로 활약합니다. 모자랄 것 없는 1세대 남자 무용가로서의 삶이었지만 되려 강민호 무용가가 느낀 것은 다름 아닌 자유로운 춤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청주 시립무용단 창단 멤버로 활동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놀랐고, 또 두 번째 놀란 사실은 22년 동안 시립무용단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정말 20대 때 이야기인데요. 12년 동안 활동하면서 정말 청주 시민들 그리고 충북 시민들에게 정말 다양한 작품들, 다양한 모습으로 볼거리들을 많이 제공하고 저는 그곳에서 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제가 경험하고 그 배운 것들을 또 지금 나와서 이렇게 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저한테는 약간 서당 같은 곳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또 과감하게 사표를. 네, 그래서 이제 좀 어떤 창작에 좀 목이 말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남들은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느냐 사실 굳고 말렸지만, 제 안에 어떻게 꿈틀거리는 예술의 어떤 새로운 시대 정신이 좀 반영이 됐는지 정말 22년의 시립무용단 생활을 과감히 종지부를 찍고 홀로서기를 시작했습니다. 멋지시네요. 그럼 이 공간은 선생님이 그 시립무용단에서 나온 이후에 만드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나와서 사실 바로 만들진 않았고요. 1년 동안은 사실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1년 동안은 사실 좀 먹먹하더라고요. 그래도 22년 동안 아침 9시에 눈 뜨면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러던 저의 직장이고 그러는데 안 나가다 보니까 뭔가 허함이 있어서 좀 더 외국도 갔다 오고 여행도 하고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1년 동안 가진 다음에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마음껏 춤을 추게 된 덕분에 메이드 바이 강민호의 작품들이 탄생했습니다. 수많은 그의 춤은 무엇에
다 있을까요? 저는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자연이나 또 제 기억 속에서 소재를 보통 찾곤 하거든요. 그래서 강민호 선생님의 춤의 소재가 되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해요. 네, 정답은 바로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물론 자연 속에서 소재를 많이 찾고요. 그리고 또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소재로 많이 사용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꽃이라는 오브제가 제 친구처럼 되어버렸어요. 여기 앞에도 꽃들이 많지만 언제 꽃 받아보셨어요, 교수님? 받아봤어요? 왜 안 사주셨어요? 뭐 우리 보통 생일 때라든지 네. 그쵸, 뭐 졸업식, 입학식, 또 아이가 태어나도 축하의 꽃다발을 주고 기쁜 날. 또 슬프기도 하지만 사람이 돌아가셔도 아. 헌화의 꽃을 놓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꽃은 마치 우리의 삶과도 같다. 뗄 수 없는 나서부터 꽃을 보고 죽을 때까지 꽃을 본다고 해서 저는 꽃이 제 작품의 가장 오브제가 되었는데요. 바로 삶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오브제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의 삶 속 어떤 꽃이 또 그 꽃이 어떻게 춤이 될까요? 강민호 무용가의 무대를 들여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시의 코너 속의 코너죠. 안유선의 크레파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 또 두 분의 게스트와 이렇게 함께하게 됐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오랜 세월이 무용가로 활동을 해 오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진짜 수많은 작품들을 해 오셨을 텐데 그 중에서 저희와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작품들이 있나요? 예, 제가 좀 오래된 작품이긴 하지만 네. 제가 꽃을 이렇게 오마주로 오브제로 쓸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작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꽃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사람이 마음가짐이나 시각이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만들게 된 작품이 아마 그렇게 꽃을 보았을 때라는 작품인데요. 그 작품을 먼저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왔다 갔다 하시던 그 길에 맞아요. 네. 그 길에서 항상 보던 풍경이 갑자기 새삼 다르게 느껴졌을 그렇죠. 때 네. 그 느낌을 이걸로 표현하신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네, 맞아요. 저도 작년에 했던 전시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매일같이 운동을 하면서 가던 그 자연 풍경이 다르게 다가왔던 그 순간을 좀 그림으로 표현했던 적이 있는데 그 순간이 정말 뭔가 선생님한테 큰 전환점이 됐구나 하는 게 그 폭발하는 장면에서 엄청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느끼셨다면 정말 네. 잘 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사실 그런 감정으로 작품을 만들었거든요. 역시 그 예술가끼리는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좀 되게 세련됐다. 아, 그때 당시면은 뭐 2000년대 초반 그쵸, 네. 일 텐데 세련되면서도 뭔가 좀 파격적인 느낌이 네. 들었어요. 참 대단한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영상으로만 만나봤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야, 직접 그러면은 또 어떤 작품을 이곳에서 또 이 공간에서 보여주실 수 있을지. 네, 이 공간에서 보여줄 작품은 곡이란 작품이에요. 울며 곡하다. 아, 네, 울며 곡하다. 예. 한자로는 곡인데 한 4, 5년 전에 광주 나눔의 집을 봉사활동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 현장에서 살아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봉사도 하면서 그곳에서 생생하게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만든 작품이 바로 곡이라는 작품입니다. 갈잎의 노래 반짝이는 그 모락빛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들에는 반짝이는 그 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한 노래 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동작적 유의보다 저는 춤의 마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바로 진정성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이 춤의 주제가 무엇이고 이것을 무엇을 전달하고자 싶어 할 때 저도 카타르시스를 느끼지만 보는 사람도 또 다른 또 어떤 희열을 느끼지 않을까 해서 관객과 춤은 또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고리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전하고자 하는 희망이 관객들에게 똑같이 고스란히 위로와 사랑과 또 희망으로 전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 뭔가 숨을 죽여가면서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 자체가 제 가슴에 좀 와닿는 듯한 그런 감동적인 공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여인영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선생님의 그 숨소리가 이렇게 중간중간 터져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저도 계속 같이 숨이 멎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말이 없고 두 분의 표정이랑 뭐 이런 행동, 이렇게 손짓 하나에서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그냥 이거 자체가 진짜 완벽한 작품이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표정도 예술이었습니다. 막 이렇게 확 웃었다가 울었다가 막 그런 느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멋진 무대를 또 꾸며주신 강민호 선생님 옆에 계신 우리 또 무용가님 누구신가요? 강민호 선생님이랑 함께 활동하고 있는 양미희 무용가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되게 이제 뿌듯하실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이게 그냥 뭐 무용 공연이 아니라 좀 의미가 담긴 역사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어쨌든 그 무용으로 좀 어떤 마음으로 같이 공연을 하셨던 건가요? 이제 영상 같은 걸 많이 보다 보면 다들 이제 머리를 단발로 자르신 그런 위안부 수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이나 직접적으로 표현해내보기 위해서 저도 머리를 자르고 아픔, 그죠? 그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거에서 제가 조금이나마 좀 노력해서 좀 표현을 잘 해봐야겠다라는 이런 좀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 감동받았어요. 사실 여자들은 뭐 어떤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있을 때 머리를 자른다고 보통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인데 근데 어느 날 우리 미미용수가 머리를 싹 자르고 연습을 나온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너무 감동받아갖고 오히려 진짜 울컥 하더라고요. 춤추는 내내 오히려 제가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진짜 소녀상을 마주한 것 같은 역사적인 느낌이 들어서 훨씬 더 저는 감동이 배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휴포터와 여작가의 머리에는 가시, 손에는 부채가 들렸습니다. 강민호 무용가처럼 오늘의 춤으로부터 이제껏 몰랐던 기쁨을 느끼게 될까요? 네, 이렇게 의상을 갈아입었다는 것은 바로 무언가를 얼씨구 올려고 갈아입은 건 아니겠어요? 오늘 되게 잘 어울리세요. 그렇죠. 다들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으시고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자 오늘 배울 춤은 그 한국 춤하면 사실 되게 부채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채를 이용해서 춤을 추는 남성 춤 한양이라는 걸 배워보도록 한양이 뭐 한일 없이 그냥 편하게 놀는 사람을 한양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춤이긴 하지만 한국과 특식이 있는 선비들이 풍류를 즐겼다 해서 만드는 춤이 한양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생식 풍류를 함께 즐기는 선비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뭐 자매까지 계십니까? 제 또 중전 출신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양반으로 살짝 내려와가지고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그래요. 부채를 오른손에 잡고 부채를 펴고 접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뭐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부채를 펼 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딱 밑에 잡아주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서 이걸 안 잡아주면 부채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밑에 딱 잡아서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시작! 얼씨구! 그렇죠. 이렇게 접고 접을 때는 좋다. 시작! 좋다! 이렇게 접는 거예요. 자, 부채 접는 걸 배웠으면 선비춤의 기본인 앉아서 시작하는 걸 먼저 배울 거예요. 제가 한 발 조금 더 앞으로 가고 부분은 살짝 뒤로 가주시겠어요? 네. 먼 산을 보고 풍리를 즐기는 선비처럼 오른손을 두 장까지 들어줄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둘, 둘, 셋. 자, 내리는 것도 두 장까지. 셋, 둘, 셋!
생전 해보지 않았던 동작들로 몸을 움직이려니 쉽진 않지만 이 어색함이 마냥 싫지는 않습니다. 효포터와 여작가는 풍류를 즐기는 한량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천천히 내려옵니다. 오른손이 부채로 가주세요. 하나에 피고. 사람입니다. 가운데 나무 목자 잡으시고. 자, 붓 던져버리고. 자, 부채 바라보고. 부채 접고. 정면에 들어주세요. 뒤로 업! 뭐 이상. 자, 이제 오른손 붙잡고 반. 자유롭게 한번 쳐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예? 지금이야. 원래 옛날 우리나라 춤들은 거의 다 지금. 원래 옛날 우리나라 춤들은 거의 다 지금이 아니에요. 어머. 그분이 오셨어 지금. 그분이 왔어.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복장을 갖춰 네. 입으셨고 그리고 여인영 작가는 먹을 준비를 했어요. 네, 뭐 저는 오랜만에 먹을 좀 가지고 왔는데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꽃을 저는 오늘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어떤 무대를 준비를 해주셨나요? 네, 저는 오늘 전통 무용인데요. 그 세종대왕 축제 때 예. 초정 행궁안에서 제가 초연으로 추었던 오. 세종의 뜰이란 제가 만든 작품을 오늘 여러분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 세종의 뜰. 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엔 어떤 꽃이 피어났을까요? 그 모습은 달라도 결국엔 희망에 닿게 되기를 강민호 무용가는 간절하게 바라며 춤을 출 겁니다. 37년 춤으로 살아온 외길 인생 동안 그러했듯이 말이죠. 오늘 이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씨는 꽃으로 가득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의 꽃, 여인영 작가님이 그린 이 먹으로 함께한 이 꽃까지 꽃다발을 하나를 이렇게 선물 받고 돌아가는 기분입니다. 우리 선생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아, 저도 오늘 사실 문화예술씨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는 게 이렇게 또 꽃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희망을 전하고 또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림을 그린 지 10년 남짓 됐는데 선생님께서는 지금 근 한 40년 정도 계속 무용을 외기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나도 진짜 몇십 년 동안 이걸
끝까지 끌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용기를 좀 얻고 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선생님께서 80살이 되셔도 지금처럼 무대를 이끌면서 춤을 추고 계신지? 여러분들에게 작은 몸짓이라도 선사할 수 있을 때까지 80세가 될든 90세가 되도록 여러분들 곁에서 좋은 춤으로 또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그런 예술가로 남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누워있지만 선생님은 여전히 이렇게 또 무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러면 좀 우리가 꽃 주제로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요. 꽃같이 아름답게 예쁘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쁘게 해주시면 돼요. 자, 둘, 셋.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씨 다음 주에 또 만나요.